투자자 여러분, 기운내십시오. 조합부탭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주말, 금요일, 미국 시장도 굉장히 많이 크게 빠졌죠. 요즘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 어떻게 하지라는 제목을 걸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정말 끝인가, 버블 붕괴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퀘스천은 미국 시장 끝일까요? 두 번째 퀘스천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이 두 가지 궁금증이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건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실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온 사진이죠?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조합어TV가 함께 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제가 계속 이 컨텐츠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죠.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정말 끝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3대 요소 점검을 통해서요,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이끌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심리. 이 세 가지가 주식시장 3대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것은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을 분석할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경기는 현재 보시는 거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금 어떻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전히 상행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두 번째는 미국의 공급 통화량을 한번 살펴볼게요. M2, 이거는 돈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M2 통화량을 보시면 여전히 상승 중에 있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를 살펴볼게요. 금리는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뉴스 지상에서 나올 때요, 장기금리가 상승 중입니다. 금리가 뛰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의 기준점이 바로 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미국의 특히 나스닥 시장 성장주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거는 고전적인 투자 이론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매력이 없다. 그래서 가치주가 매력이 생긴다. 그래서 가치주는 오르고 성장주는 떨어진다라는 그 고전적인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는데요. 그거는 좀 지난 얘기고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1.77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은 며칠째, 3일째 빠졌습니다.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 장기금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시장은 같이 빠졌어요. 요거 좀 이상하죠. 그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의 금리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아직까지 제로금리입니다. 금리 인상 아직 안 했죠. 자, 미국의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올해는 3월부터 뭐 2번을 한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다. 혹은 최근에 나온 얘기는 누군가가 0.25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5%로 빅 스텝으로 아주 강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말말말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자, 그렇게 금리를 얼마만큼 올려야 된다라는 그 대상의 금리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벌써 3번째 올렸죠. 자, 미국은 기준금리가 아직 제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자, 장기금리는 아까 살펴보셨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즉 장기금리, 이 금리가 바로 장기금리고요. 그 다음에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바로 단기금리입니다. 그 두 개 금리의 차이를 보면은요, 왜 이거를 차이를 보면요, 0.74%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왜 이걸 또 봐야 되냐면요,
과연 경기가 어떻는지 뭐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고 이 지표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는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 보시는 제로 수준으로, 즉 장기금리는 무엇을 뜻하냐면 장기적으로 나중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단기적인 그런 실질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즉 장단기금리차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것, 하락한다는 것은 장기금리는 떨어지고 단기금리는 상승한다. 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장기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다. 즉 앞으로 안 좋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아지는데 그게 얼마만큼 안 좋아지느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가 거의 마이너스, 제로 내지 마이너스 수준까지 가버리면요,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이 안 좋은 시그널, 즉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갔었죠. 그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2020년 전에 19년도에 장단기 금리차가 살짝 마이너스로 빠졌었죠. 그 이후에 자, 금융시장에 이루는 혼란은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했지만은 공교롭게도 이때 경기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행에서 이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은행은 어차피 단기로 돈을 빌려와서 장기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단기로 빌려오는 이자가 싸면은, 그리고 빌려줄 때 장기로 빌려주기 때문에, 대출이죠. 장기로 빌려줄 때는 높은 이자를 받으면 그 금리차를 은행에서는, 그게 바로 금리차가 은행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은행은 돈 장사한다, 즉 이자 장사인데, 장기로 빌려주면서 비싼 이자를 받고 단기로 빌려올 때 싼 이자로 빌려와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 장단기 금리차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대출의 증가율, 그런 것들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는요, 0.74입니다. 0.74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는 수준이에요. 제로에 가까이 가면은 좀 불안할 수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그리고 너무 높으면은 금리가 너무 높은 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가 적절히 1과 0.25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장단기 금리차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앞으로 이 그림을 제가 작년에 그렸는데, 이 그림에서는 읽을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당장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과거 사례입니다. 자, 이건 언제냐면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이 나스닥 지수의 그래프인데요, 2015년도, 자, 2008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에서 금융위기가 와서 제로금리로 갔었죠. 그 이후에 지금 2015년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처음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지만 크게 훼손은 안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6일 날 1차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전에 큰 충격을 안 받았었는데요, 마이너스 20% 조정이 왔어요.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굵게 적어 놓은 거에 요게 장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241선이 되겠고요. 자, 이것은 바로 경기선이 됩니다. 그런데요, 장기 이동 성장성을 깨버렸죠. 깨고 마이너스 20%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깨고, 그런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갔죠.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지만 다시 또 빠졌죠.
그리고 다시 또 흔들리다가 다시 튕겨서 올라갔습니다. 자, 길게 보면 얼만큼 갔죠? 16년도에 하반기에는 올라가고 17년도에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흔들렸죠. 그 사이에 2016년도에 장이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금리 인상을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1차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충격이 왔었는데 2차 금리 인상할 때는 시장이 별로 충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3차 금리 인상할 때도 시장에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4차 금리 인상, 그 다음에 12월 달에 5차 금리 인상, 전부 다 시장에 충격 없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요? 첫 번째는 시장에 큰 충격이 갔는데 2차, 3차, 4차, 5차까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시장에는 충격이 없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요. 눈에 띄는 조정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의 악영향보다는 경기 호전의 호영향이 더 컸다는 얘기죠. 경기가 좋기 때문에 아까 살펴봤던 주식시장 3대 요소 중에서 첫 번째 경기가 더 크죠. 경기가 더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즉 찬물을 붓더라도 경기는 더 좋아지고 뜨거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상승을 이어갔던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보시다시피 단기에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정신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회복해서 7차 금리 인상했을 때도 시장은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또 디디고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8번째 금리 인상을 하니 이때는 베이비 스텝, 즉 0.25%씩 올렸어요. 베이비 스텝으로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8번 올리니까 시장이 크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0.25씩 8번 올리면요. 금리가 2%가 됩니다. 자, 이때 2015년도 이 12월 이전까지는 제로금리였어요. 기준금리가 0%였던 거죠. 근데 올리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오니 이때는 8차 금리 인상까지 와서 금리가 2%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 수준까지 오니까 시장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크게 빠졌죠. 그리고 또 더 크게 빠졌어요. 이때는 꽤 많이 빠졌습니다. 8,000 수준에서 거의 6,500, 6,000 가까이까지도 내려왔죠.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V자로 반등을 했죠. 자,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었고요.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자, 금리 인상 이후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발생했다. 언제부터? 5차 금리 인상. 예. 금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데 경기가 좋은데, 자, 금리는 찬물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찬물을 반복적으로 계속 붓다 보면은 그 뜨거운 경기에 뜨거운 물이 점점 식겠죠. 그래서 이 금융시장이 그 꺾어지는 차가워지는 경기를 반영하면서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게 찬물 더물 이론인데요. 결국은 금리를 인상하는 초반 1차, 2차, 3차, 4차 이때 괜찮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실게요. 금리를 아까 보셨던 거 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는 천천히 금리가 올라갔고 그때는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8년도 많이 흔들린 거 보셨죠? 19년도까지 금리는 계속 인상해서 2.5%까지 올라갔었어요. 2.5%. 그때 금융시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로금리까지 급하게 또 다시 내렸죠. 자, 이제 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랑 비교할 수 있죠? 이때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초반. 자, 금융시장이 지금 이때 급하게 내려왔죠. 그럼 이때 어떻게 했었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회복하더라. 무엇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하는 것은 악재인데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2015년도 12월, 2016년도 1, 2월 이때와 가장 흡사한 그런 시장 흐름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참고를 하시고
자, 우리가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그걸 살펴보기에 먼저 결론을 먼저 내리면 미국 금리는요 2.5%까지 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제로입니다. 그러면 뭐 3월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3월에 올리면 0.25 또는 0.5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0.25로 올렸다 했을 때 그게 첫 1차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 이후에 2차 금리, 3차, 4차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은 금리 인상을 쭉 올라가는데 그 수준이 결국은 2.5%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2019년도 단기적으로 지금 꼭지 쳤던 그 금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그때 시장은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늠해서 19년도 금리가 2.5%까지 갔었을 때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코로나 때문에 꺾어졌고요. 그러면 지금 다시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전 고점 2.5%까지 다시 올라갈 때 그러면 그때는 경기가 좀 식을 수 있고 금융시장은 또 흔들려서 장기 상승이 이제 꺾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동안의 주가는 올라갈 텐데 결국 나중에 꺾어지겠지만은 그 과정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페드에서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는 그 상승에 대한 투자는 유효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심리입니다. 세 번째 심리는 공포와 탐욕 지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은 지금 43으로 살짝 공포 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심하게 꺾어진 상태는 아니죠. 그 다음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QT 양적 축소죠. 긴축이죠. QE는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이번에 2020년도에 했죠. 그러면 그 반대로 퀀터티브 타이팅, 양적 긴축은 지금 하겠다,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키워드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기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키워드와 어떤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요, 시장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깜짝 놀라게 되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커지는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 불안 심리 때문에 시장은 더 가파르게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도 못지않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중반 26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페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어떤 의견을, 어떤 발표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걸 지금 예측해서 여러 가지 난무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얘기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판단 내리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미리 답할 필요 없고요. 미리 겁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금융장세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장세 끝과 함께 실적장세로 지금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적 분석과 운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법니다. 그게 약자가 바로 주화보TV의 컨셉이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것은 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주식의 투자나 혹은 우리 여러 가지 배팅할 때 이 타짜 기질 타고 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정말 감각적으로도 돈 버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계속 강조시켜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식은 절대 얘는 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겸손은 뜬다고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물론 운이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고뇌한 그 결과가 바로 그 운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즉 결국은 투자에 대한 피드백으로 자기는 큰 자산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데는 철칙입니다. 정말로 주식 투자는 운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몰라서, 주식이 뭔지도 몰라서 하는 소리가 바로 그 말이고요.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장세는요, 금융 장세는 대충 찍어도 올라갑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난 모르겠어, 그냥 큰 주식 살래, 애플 살래, 마이크로소프트 살래, 아마존 살래, 아무거나 찍어도 올라가는 게 금융 장세였고요. 지금은요, 실적 장세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부해서 실력을 올리고, 그래서 실적 분석과 운영 기술을 연마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또 바로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다는 말이 어쩌 보면 하나의 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방법이 있겠죠. 당분간은 기술적 대응으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전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기술 건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저 회사 주식, 저 회사 실적, 향후에 실적 괜찮다.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왜 빠지지? 그런 궁금증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 기술적 대응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1부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be back.